지금은 이제 저는 조정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아, 조정기? 예, 예. 아, 어쨌든 여전히 상승기 상황이에요. 아, 상황인데,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고점 대비 막 몇 퍼센트 떨어졌다 막 예. 이런 얘기 나오고 노도강 패닉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금리가 그 7배 정도 올랐어요. 네. 1년 사이에. 네. 예, 금리가 7배 올랐는데 조정을 안 받는다는 건 이상한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조정은 받았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뭐 의미 있는 건 아닌데요. 반등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1월 들어가지고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건 뭐 제가 거래량이 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계상으로도 이제 서울이 오늘 제가 봤는데 2,058건인가 매매 거래량이 했는데요. 예. 4,000건 정도 작년에 가다가 최근에 이제 1,000건대로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2,058건인데 아직 한 1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더 이제 되겠죠. 네. 그러면 작년 12월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네.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네. 재작년 1월, 보통 이제 전년 동월이라고 해가지고 2023년 1월하고 또 비교를 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때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다시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어저께 통계가 저는 이제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통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2월 12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네. 계속 지금 매매 시장은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전세 시장 하락폭이 조금 상승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2월 12일 통계 중에 의미 있는 부분은 송파구하고 중구가 이제 하락을 멈췄어요. 그래서 0%의 상승률인데요. 아주 뭐 미약하지만 송파구는 좀 의미 있게 보시는 게 좋고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움직이는 지역이 강남 재건축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송파구에 이제 대단지들이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일단 대단지가 거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매매 거래가 아마 318건인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거래가 거의 절벽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네. 천세대 단지에도 보면 거래가 10건, 2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가격을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이제 조정기 뭐 상승했다가 갑자기 또 조정을 받고 또 반등했다가 또 조정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가격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단지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뭐 헬리오시티 이런 데 300건 넘게 거래되니까 이 거래는 우리가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통계적인 유의성이 검증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가격들은 신뢰를 해요. 그래서 뭐 엘리트도 그렇고요. 네. 이런 데는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파구는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데 네. 송파구가 이제 하락에서 멈췄다는 거는 좀 시그널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가는 거는 시간을 좀 봐야죠.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요. 네. 어쨌든 최근에 거래가 많이 줄었다가 다시 또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계절적 요인입니까? 아니면은 좀 사람들의 심리가 좀 풀린다고 보시는? 계절적 요인으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전세 같은 이를테면 1, 2월 달에 움직이는 건 전세니까요. 매매는 잘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시기나 보면 그 1월이나 뭐 작년 12월 이럴 때들은 매매 거래량이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움직인다는 거는 어쨌든 뭐 이게 뭐 때문에 움직이는지 저도 아직까지 파악이 쉽지는 않은데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나오긴 했지만 이게 그만큼 영향이 있는 건지 과거에 이제 우리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다르게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송파구가 먼저 움직인다 이러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닥에 근접했다고 또 판단을 하신 건지 또 도저히 못 참고 다시 또 내 집만 어쨌든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뭐 집이 10채 있는 사람이 11채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집을 뭐 안 가지고 있거나 한 채 가지고 있는 분이 갈아타거나 그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로 볼 때는 뭐 사실은 이유가 다 있는 상황이 뭐 결혼을 해야 되니까 집을 사야 되고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그게 누르고 눌렀던 즉 공급도 이제 누적되지만 수요도 계속 누적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정상적으로 이제 발현이 안 됐는데 2021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는 엄청나게 뭐 사람들이 많이 집을 샀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때가 갑자기 사람들이 집을 살 생각을 엄청나게 했느냐? 왜냐하면 제일 높을 때인데도 그죠? 그 이유는 누르고 참다가 이제 이동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런 요인이 많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조금 더 시장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래량이 최근에 조금씩 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제
그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네. 벤처기업 우대빵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아는 분들은 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쪽에는 상당히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요. 한 40여 개 정도 있어요. 저희 지점이. 예, 거기서 이제 실거래가가 이제 나오면 저희는 이제 바로바로 이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저희가 거래 안 하더라도 그 집주인 인정을 하고 해놓으면 거래가 되면 이제 날라옵니다. 이게 거래가 됐으니까. 왜냐하면 허위매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려라.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서 이제 저희한테 공지를 해주기 때문에 알 수 있거든요. 네네. 그 건수가 1월 달에 276건이었는데요. 저번 달보다 한 1.7배 정도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집계하는 그 수치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들 보면 네. 조금 분위기는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집을 안 사왔단 말이죠. 그렇죠. 한 근데 2, 3년 또, 예. 거래량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도 약간 아리까리 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사야 돼 예, 말아야 돼. 예, 지금 맞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약간 모르겠다 이러고 있고, 유튜브에서는 2차 폭락 얘기하고 있고요. 예. 여기서 고점 대비 30% 더 빠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럼 24년 서울 집값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뭐 하락한다는 분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하도 제가 욕을 많이 들어가지고 100살 넘게 살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이를테면 30%는 더 하락한다 그러면 거의 50% 하락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금융위기 때 하락률이 30%가 안 됩니다. 금융위기가 아니라 IMF 때 하락률이 나라가 망했어요. 네. 그리고 100대 기업 중에 한 반 정도가 그냥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은행도 다 망하고. 네. 예, 그런 때 우리가 하락했던 율이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이제 강보합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제가 이제 송파구가 다시 뭐 하락을 멈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외적인 여건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금리도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뭐 하락한다고는 하지만 언제부터 떨어질지도 명확하지도 않은 거고요. 그다음 경기 상황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출에 따른 뭐 그런 부분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타이트해졌고요. 뭐 네. 스트레스 뭐 DSR. 그런 것도 나오고 DSR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여건은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저는 크게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하반기로 가면 말씀드렸던 변수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세 가지 변수를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네. 금융 사이드는 이제 통화량이라든지 금리를 봐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통화량만 봤어요. 저희가 분석할 때. 근데 지금은 금리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대출을 많이 끼고 있어요. 집을 사는 분들이. 특히나 전세는 저도 이제 다주택자라 가지고 그 전세를 놔 보면 그 전세 대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네. 예, 그 대부분 전세 대출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도 보셔야 되고 통화량 같은 것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상황이죠. 예, 경기가 어느 정도 좋으냐 안 좋으냐.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좋죠. 또 하나는 수급 요인이에요. 네. 예, 수급 요인 중에 우리가 수요는 사실 알기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공급 사이드에서 진행되는 거는 아파트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3년 분양을 하면 3년 후에 그냥 나와요. 그건 물론 좀 최근에는 좀 늦어지는 경향은 있지만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금리 상황은 이제 나쁠 건 없어요. 그죠? 네. 언제 떨어지느냐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는 네네. 거지. 예, 그리고 어느 정도 떨어질지 뭐 베이비 스텝을 하겠죠. 0.25%. 그렇지만 어쨌든 떨어질 일만 남았다. 예. 두 번째 수급 요인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서울에 입주하는 물량이 거의 없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올해 입주하는 물량이 10,000세대가 조금 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면 네. 포항이 올해 10,000세대가 넘어요. 서울보다 많아요. 포항이 서울의 인구의 20분의 1이에요. 그리고 포항에서 입주하는 물량은 다 신규 물량이에요. 거기는 재개발, 재건축이 없어요. 아직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서울은 입주하는 물량의 7, 80%가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네. 그러면 입주하는 10,000세대 이상에서 진짜 신규 물량은 몇천 세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끝나느냐 그러면 아니에요. 2027년까지 가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올해 정상적으로 공급을 안 하면 2028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 안 하면 2027년까지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이 왜 공급이 없느냐. 박원순 시장께서 공급을 안 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허락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교수님, 개포동 가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입주하던데요. 강동 입주 그거는 물량. 이미 10년 전에 한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건 빨라도 10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오세훈 시장 때 이미 다 끝났던 일들이 지금 입주하는 거예요. 근데 박원순 시장 거의 뭐 10년간 하나도 해주질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 여파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승기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떨어지려면 의미 있는 입주량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던 때는 한 3번 정도 되는데요. 그때가 항상 어떤 의미에서 떨어졌느냐. 공급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200만 호 건설 계획, 뭐 이런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거나 아니면 금융위기가 왔거나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상황이 됐는데요. 그거는 사실 금융위기에 준하는 수준이었어요. 그죠? 거의 7배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 가격이 그러니까 하락기로 접어든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라든지 입주 물량, 그리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경기는 선행지표를 보셔야 되는데요. 선행지표는 수출 증가율이에요. 수출 증가율 중에 우리가 크게 두 부분만 보면 돼요.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와 자동차는 작년 10월 달에 이미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예, 다 그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올 하반기로 가면 이제 거의 뭐 추세적으로 이제 오르는 상황. 지금 계속 좋아요. 예, 그래서 추세적으로 오르는 상황이 될 거예요. 뭐 경기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전세. 예, 전세는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변수들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뭐 지금 관망세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전세를 사는 분들이 많고 전세 사기, 저는 전세금 미반환 문제인데 어쨌든 전세 사기로 인해서 아파트로 몰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전세 상황이 시장에는 긍정적이고 하시려고 하는 분한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계속 오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변수가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즉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근데 혹자는 수급에 대한 예. 부분을 이제 좀 약간 예. 문제 제기를 의문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매물이 사실 신규 물량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기존 기축 물량이 나왔다 들어갔다는 이 물량 자체가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 아니냐. 아무도 이걸 중고 제품도 살려고 안 하는데 새 제품을 지금 살려고 하겠냐. 자, 왜 중고품을 안 사려고 할까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네,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사려고 하고. 근데 내놓는 사람들은 왜 높여가 내놓을까요? 이 괴리가 좀 괴리가 있어요.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상품을 많이 나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폭락한다, 하락한다는 분 생각은 뭐냐 그러면 내놓는 사람이 떨어뜨려가 내놓으면 팔릴 거 아니냐. 그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엘리트라고 하는 그 아파트 단지가 20억 이렇게 훌쩍 넘다가 그죠? 30평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 19억까지 뚝 떨어졌어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왁 들어와서 샀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25억까지 올려놨어요. 가격이 25억까지 찍고 다시 지금 22억, 23억인데요. 20억 나오면 사겠다는 사람, 뭐 21억이면 사겠다는 사람이 저희 지점에도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떨어뜨려가지고 집주인들이 안 내놓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주거선호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그렇게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셔가지고 한번 공인중개사 찾아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런 매물이 있는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나오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절벽인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IMF라든지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모든 매물이 급매였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기에는 거래가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락기라고 안 하는 이유는 제가 30년 동안 연구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사업도 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락기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지표도 하락기 지표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기에는 급매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매물들이 급매이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2008년보다 금융위기가 난 이후에 2009년도에 거래량이 서울도 확 늘었어요. 4만 건에서 6만 몇 건인가 확 늘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가격대로 엄청나게 떨어져서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샀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이 의미가 없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가격을 안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가격을 떨어뜨리겠죠. 그런 사람들이 한두 건 떨어지면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릴 건 이제 기존 공급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규 공급량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신규 공급량인데 이게 분양을 해서 입주하는 건데요.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전세는 신규 공급량의 변수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뭐 특별한 지역에 사는 것보다 새 아파트, 뭐 좋은 거 이런 거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새 아파트가 오히려 전세 가격이 싸요.
예, 왜냐하면 갑자기 그죠? 많은 매물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새 거고, 뭐, 좋은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 입주하는 아파트들 가보시면 알지만, 커뮤니티도 너무 잘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전세는 신규 아파트의 변수인데, 이게 안 나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존 아파트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었던 게 작년 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가격도 적절하게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쌓인다. 매물이 가장 적었을 때가 언제냐? 2023년 1월이 가장 적었어요. 근데 왜 계속 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 매물이 나와 있는 그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지금 집을 내놓는 분들이 가지는 생각, 살려고 하는 분들이 가지는 생각들을 좀 현장을 가셔가지고 의미 있는 자꾸 그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냥 그 하락한다고 하는 분들 대부분 현장을 몰라요. 그럼 지금 집주인과 지금 매수 예. 희망자의 사이 갭이 벌어져 있죠. 생각은 지금 어떻게 지금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수 희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살려고 하는데 집값이 너무 높다. 그래서 얼마 되면 사겠냐. 그러니까 작년 초 정도 수준이면 사겠다. 집주인도 말도 안 되는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집주인들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갭이 좁혀질 거예요. 좁혀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올 초에 이제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급매로 해서 2,000건이 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가격을 수용하고 물론 이제 2023년 초의 가격은 아닐 수 있겠죠. 그거보다 조금 높은 가격을 받아서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시장에 있다. 라는 거고요. 특례보금자리론 우리가 뭐 신생아 특례대출 이거는 시장의 거래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요. 가격을 올린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뭐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루어졌던 지역들은 대부분 서울의 외곽 지역이에요. 말씀하셨던 노도광 지역. 이거 아니고는 서울에서 9억 이하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격을 후려칠 수 있어요. 이미 금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도 안 사잖아요, 지금. 가격을 후려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오히려 더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노도광은 오르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더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노동왕이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더 떨어지겠지. 이건 아니거든요. 영끌족 패닉 막 이러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오히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강남 3구라든지 그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주거선호 지역 또는 뭐 마영성이라든지 그죠. 이런 지역이 무너져야 돼요. 근데 이런 지역에 사는 집주인분들은 그렇게 내놓지를 않아요. 안 팔리면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어떠한 변수도 저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락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